비 오는 날 골목길 상자 속에서 떨고 있던 3마리 아기 고양이. 그 아이들을 감싸 안은 건 다름 아닌 버림받은 유기견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한 남자. 그리고 눈빛 하나로 모든 걸 바꿔버린 한 마리의 개. 사랑도 연민도 잊은 줄 알았던 그날. 그들은 서로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세상 가장 따뜻한 만남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차가운 도시의 새벽, 낡은 공원 벤치 밑에서 해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축축한 바닥에서 느껴지는 냉기가 해리의 몸을 훑고 지나갔지만 이미 익숙한 감각이었죠. 3년 전 갑작스럽게 헤어진 주인의 온기와 다정한 목소리만이 해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온기의 기억만이 해리를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버틸 수 있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죠. 굶주림과 외로움 속에서도 해리는 언젠가 다시 주인의 따스함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해리의 눈에는 깊은 그리움이 드리워져 있었고 동시에 세상을 향한 깊은 경계심이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해리는 늘 주변을 살피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했어요. 해리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은 오랜 방랑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황금빛 털은 거칠고 뭉쳐 있었으며 곳곳에는 흙먼지와 작은 상처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깡마른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영리하고 강렬했습니다. 특히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은 해리의 깊은 상처를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발바닥은 오랜 시간 아스팔트 위를 떠돈 탓에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해리는 느릿느릿 공원을 가로질러 주택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밤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눅눅한 음식물 냄새가 예민한 코를 자극했지만 더 이상 역겹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해리에게는 그저 생명을 이어가는 수단이었으니까요. 오늘 밤도 아무것도 건질 게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해리의 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늦은 밤 평소처럼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골목길 구석에서 가녀린 울음소리가 그의 귀에 닿았습니다. 낯선 소리에 해리는 순간 동작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상자 하나가 비에 젖은 채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아기 고양이 3마리가 서로에게 기대어 떨고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들의 울음소리가 해리의 마음을 아프게 울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은 그들의 작은 몸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해리는 상자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조차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처지였습니다. 당장 먹을 것 하나 변변치 않은데 이 작은 생명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떨고 있는 아기 고양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가들의 가녀린 울음소리가 해리의 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해리는 망설임 끝에 자신의 몸으로 아기 고양이들을 덮어 차가운 밤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녀석들의 작은 몸이 해리의 털에 파고들자 희미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렇게 며칠 밤낮을 아기 고양이들 곁을 지켰습니다. 해리는 작은 먹잇감을 사냥해 조심스럽게 물어다 주기도 하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위험한 들고양이들로부터 아가들을 필사적으로 지켜냈습니다.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라치면 녀석들이 울까봐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피로는 그의 몸을 더욱 쇠약하게 만들었지만 아기 고양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새로운 책임감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고 비장해졌습니다. 해리는 작은 생명들을 품에 안고 있을 때마다
잃어버린 주인의 따뜻한 품이 어렴풋이 떠올라 잠시 행복한 기분도 들었어요. 해리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아기 고양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가장 약했던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유난히 힘없이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해리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하듯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절박했고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밤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퇴근길에 우연히 골목을 지나던 강민준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준은 몇 달 전 사랑하는 반려견 별이를 떠나보내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한 상태였죠. 슬픔에 젖은 그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아기 고양이들을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해리의 모습과 해리의 눈에 담긴 슬픈 눈에서 민주는 낯설지 않은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친 순간 민주는 해리의 눈에서 자신의 아픔과 닮은 상실감을 보았어요. 해리의 절박한 울음소리가 민준의 다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민준은 망설임 끝에 해리와 아기 고양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해리는 낯선 환경에 잔뜩 경계했지만 아기 고양이들을 위해 민준의 집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해리의 오랜 방랑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해리는 민준의 집 현관을 지나며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예감하는 듯 했습니다. 민준의 집은 해리에게 낯설고 불안했어요. 따뜻한 온기와 깨끗한 공기가 느껴졌지만 오랜 떠돌이 생활에 익숙해진 해리에게는 모든 것이 경계의 대상이었죠. 민준은 해리와 아기 고양이들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신선한 음식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해리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게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민준의 손길이 닿으려 하면 몸을 움츠리거나 으르렁거리며 방어를 했어요. 방구석이나 침대 밑, 구석진 곳에 숨어 아기 고양이들만 살뜰히 챙겼습니다. 마치 자신이 맡은 아기 고양이들을 지키기 위해 잠시 이곳에 머무는 듯한 태도로 보였어요. 민준도 아직은 별이를 떠나보낸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는 해리에게 애정을 주려고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존재가 다시 자신의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 크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해리의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해리에게 마음을 다 주지 못해서인가 자책도 했지만 시간이 그 벽을 무너뜨리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었죠. 밤이 되면 쉬지도 못하고 해리의 경계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민준이 혹시라도 아기 고양이들을 해칠까봐 밤새 잠 못 이루고 민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작은 인기척에도 움찔거리며 아기 고양이들을 자신의 몸으로 감쌌습니다. 민준은 그런 해리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해리야, 나는 너희를 해치지 않아. 안심해도 돼. 민준은 나직이 말했지만 해리에게는 그저 낯선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이 주는 사료도 민준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몰래 먹는 등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작은 오해들이 쌓여갔습니다. 민준은 해리의 경계심이 자신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했고 해리는 민준의 어설픈 행동들을 자신을 해치려는 시도라고 오해했습니다. 민준이 다가가려 하면 해리는 으르렁거리며 털을 곤두세웠고 민준은 그런 해리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두 존재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고 그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해리가 과연 자신에게 마음을 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 고양이들이 해리를 따르는 모습을 보며
새끼를 지키려는 부성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날 밤 가장 약했던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다시 밤새 심하게 아파하기 시작했어요. 가녀린 울음소리는 점차 잦아들었고 작은 몸은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해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고 하차주었지만 녀석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민준의 방문을 긁고 애타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공포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결에 해리의 다급한 소리를 들은 민준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민준은 허둥지둥 방문을 열고 나와 아기 고양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축 늘어진 작은 몸과 가쁘게 쉬는 숨을 본 순간 민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아기 고양이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리는 민준의 손에 있는 아기 고양이를 빼앗길까봐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으르렁거리며 민준의 앞을 막아섰고 그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해리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해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아기 고양이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초조해졌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별이가 아팠을 때 자신이 느꼈던 절박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존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공포와 무력감. 해리의 눈에 담긴 깊은 슬픔과 필사적인 간절함이 별이를 지키려 했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졌어요. 민준은 해리의 눈을 진심을 담아 응시했어요. 해리야, 걱정하지 마. 내가 꼭 살려서 올 테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리는 민준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는지 문 옆으로 비켜 섰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경계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해리는 민준에게 아기 고양이를 맡기듯 물러났어요. 민준과 해리는 밤새 함께 아기 고양이를 간호했습니다. 민준은 동물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이고 해리는 그 옆에서 아기 고양이의 체온을 유지해주기 노력했어요. 밤새 정성으로 간호한 덕분인지지 기적적으로 아기 고양이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가쁘던 숨소리는 평온해졌고 작은 몸에는 다시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리는 민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도 해리의 보살핌과 책임감에 감탄하며 해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죠. 민준과 해리의 보살핌 속에서 아기 고양이들은 몰라볼 정도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해맑은 눈빛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고양이들의 재롱을 보며 오랜만에 아빠 미소를 지었어요. 밤새 간호하느라 잠도 못 잤을 피곤함도 잊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리 역시 긴장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아기 고양이들과 장난치면서 밝아진 표정이었어요. 집안에는 따뜻한 온기와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시름 놓아진 민준우는 아기 고양이들이 입양 갈 집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좋은 환경과 좋은 반려인을 찾아주는 것이 고양이들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해리는 민준의 집으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면서 아기 고양이들을 보고 가는 것이 불안해졌어요. 해리의 눈에는 다시금 희미한 경계심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주인과 갑작스럽게 헤어졌던 기억이 떠올라 괴로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나도 다시 버려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해리의 불안감은 점차 커져갔습니다. 민준은 해리의 미묘한 심리적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입양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기 고양이들이 좋은 보금자리를 찾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한 마리, 두 마리, 아기 고양이들이 새 집으로 떠나갈 때마다 해리는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아기 고양이들이 사라질 때마다 해리는 낑낑거리며 불안한 눈빛으로 안절부절 못했어요. 해리는 다시 경계심을 드러내며 민준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민준대로 그런 해리를 보며 역시 길들여지지 않는 건가 하는 실망감을 느꼈어요. 해리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경계심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민준은 해리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해리가 완전히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 서운하고 속상했죠. 집안의 활기찬 분위기는 다시 냉랭해지고 해리의 마음속에는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해리는 밤마다 주인의 품에서 잠들던 과거를 떠올리며 슬프고 괴로운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기 고양이들의 빈자리는 해리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민준과의 관계에도 다시 미묘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해리는 민준의 눈을 피했고 민준은 그런 해리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희망 뒤에 드리운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마지막 아기 고양이마저 입양을 떠나고 집에는 해리와 민준만이 남았습니다. 텅 빈 고양이 상자를 치우는 민준의 얼굴에는 시원섭섭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 해리는 아기 고양이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이제 자신의 역할도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리는 자신이 다시 버려질 것이라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주인에게 버림받은 후 혼자서 떠돌아다녀야 했던 생활에서 얻은 트라우마가 해리의 온 몸과 마음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어갔어요. 순간 민준이 잠시 현관문을 여는 순간 해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민준의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과거의 공포감에 패닉이 온 것처럼 무작정 달아나 버린 거예요. 해리는 다시 차가운 거리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캄캄한 밤하늘 아래 익숙했던 도시의 풍경은 해리의 마음을 춥고 배고프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민준의 집에서 느꼈던 편안함과 따스한 공기, 그리고 배불리 먹었던 사료의 맛들이 생생하게 밀려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해리는 잊고 지냈던 편안함과 보살핌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 깨달음 뒤에 거리의 추위와 배고픔은 더욱 혹독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또 혼자구나. 깊은 절망감이 해리의 몸과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해리는 죽을 것 같은 외로움과 그리움과 고통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해리의 발걸음은 저절로 예전에 지내던 공원 벤치 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과거의 안식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위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벤치 아래 몸을 웅크린 채 해리는 민준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아기 고양이들을 함께 간호하며 느꼈던 유대감, 민준의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민준의 품에서 느꼈던 편안함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망쳐 나온 것을 후회하는 마음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해리는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다는 슬픈 현실. 어둠 속에서 해리는 한없이 작고 외로운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해리의 눈에는 다시금 깊은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경계심이 아닌 그리움과 깨달음이 그의 눈빛에 스며들었습니다. 민준이 그리웠고 민준이 따스한 집과 안락함이 그리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해리의 몸을 스치고 도시의 소음은 더욱 크게 들렸어요. 민준과 함께했던 짧은 순간들이 계속해서 해리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민준의 따뜻한 눈빛,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그의 품에서 느꼈던 안정감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왜 난 그곳에서 도망쳤을까? 왜 민준의 보살핌을 뿌리쳤을까? 그리고 그 이유가 자신이 버려질까봐 두려워서 먼저 뛰쳐나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를 짓눌렀던 트라우마가 자신을 얼마나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해리가 사라진 것을 알고 망연자실했습니다. 텅 빈 집은 낯설 만큼 고요했고 해리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별이를 잃었던 아픔이 다시금 그의 마음을 덮쳤습니다. 민주는 똑같은 상실감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해리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디로 갔을지,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해리가 갈 만한 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골목길, 그리고 해리가 처음 발견되었던 그 장소까지. 민주는 밤늦도록 해리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다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해리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했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공원에서 민주는 벤치 아래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해리였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해리야, 미안해. 내가 내 마음도 모르고.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돌아가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야. 민준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해리는 민준의 목소리에서 깊은 간절함을, 그리고 그의 눈빛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읽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해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꼬리는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민준의 존재는 해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해리는 민준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을 다시 들어서는 해리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전과 같은 극도의 경계심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해리가 다시 돌아온 것에 안도하며 그에게 더 깊은 신뢰를 보여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민주는 거실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별이의 사진과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그 물건들을 상자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리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별이는 내게 정말 소중한 가족이었어. 그리고 이제 너도 내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면 좋겠어, 해리야. 그의 목소리에는 별이에 대한 그리움과 해리를 향한 새로운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해리의 이름이 새겨진 새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반짝이는 은빛 펜던트에는 해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민주는 해리의 목에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해리는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손길에 모든 경계심을 풀기로 했어요. 민준을 향한 믿음의 표현인 듯 해리리의 꼬리는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민준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민준은 해리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그렇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존재 사이의 모든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해리는 더 이상 외로운 유기견이 아니었고 민준 또한 상실감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기로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해리는 민준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민준과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고 해리는 활기찬 발걸음으로 민준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주변을 경계하며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민준의 발치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고 때로는 민준의 무릎을 베고 세상 모르고 단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해리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과 불안이 아닌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털에는 윤기가 흘렀고 본래의 건강하고 다부진 체격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민준의 그림자처럼 민준의 일상을 함께했습니다. 민준 역시 해리를 통해 과거의 상실감을 치유했습니다. 해리의 따뜻한 온기와 끊임없는 애정 표현은 민준의 다쳤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집은 다시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이제 해리를 통해 삶의 활력과 의미를 되찾았고 해리 또한 민준을 통해 잃어버렸던 가족의 품을 되찾았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진정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햇살 좋은 오후 거실 창문으로 쏟아지는 따뜻한 햇살 아래 민준의 무릎을 베고 평화롭게 낮잠을 자는 해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해리는 이제 그토록 원했던 따스한 온기 속에서 사랑스런 충견으로 민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민준과 해리 단단한 결속력으로 행복하고 밝은 시간만이 함께 하기를.